세계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트렝지 앤 솔브드의 새로운 해결된 미제 사건 제3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999년 말레이시아 여성 걸리추의 죽음을 둘러싼 믿기 힘든 이상한 일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건 속 이야기는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외계인과 reptilian 외계 생명체의 이상한 믿음으로 가득합니다. 걸리추는 1963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대 초에 그녀는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 유명한 워터파크인 시월드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래 남편인 디아즈 앤 호센 코프트를 만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연을 이어갔고 1993년에 결혼하여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걸리는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했으며 높은 신뢰를 받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어두운 비밀을 알기 전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디아즈에는 1965년 3월 5일에 태어났으며 그의 본명은 사실 아만드 차베스였습니다. 약 6년의 결혼 생활 후 걸리추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아즈에는 바람을 피웠으며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혼의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양육했지만 디아즈에는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걸리추는 또한 디아즈엔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 성적 증명서를 조작하여 퇴학당했고 그 후로 이름을 디아즈엔으로 개명합니다. 디아즈엔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짓 광고로 가짜 치료제와 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디아즈엔은 또한 외계인과 reptilian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매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은 3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걸리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걸리는 가족을 보러 말레이시아에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녀가 짐을 확인하던 중 그녀의 여행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는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 전 미리 짐을 확인한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걸리와 디아즈에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녀는 남편의 협박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집에서 도망쳤고 아파트를 얻은 후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날따라 차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고 알아보니 디아즈엔이 그녀의 차를 고장내기 위해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 번은 그가 그녀의 차 바퀴를 느슨하게 풀어버려서 그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합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했고 심지어 FBI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걸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아즈엔에게는 3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은 1953년 10월 10일에 태어난 린다 해닝이었습니다. 린다는 모델 출신인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린다와 디아즈에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reptilian이라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통제하고 있으며 외계인이 인간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린다와 디아즈엔의 공통된 믿음은 암흑으로 향하는 이들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켰습니다. 린다는 디아즈엔을 만난 지 2주 만에 다른 남자와의 약혼을 깨고 디아즈엔과 약혼합니다. 디아즈엔은 린다에게 자신이 외계인 리더이며 그의 아내 걸리는 reptilian의 여왕이었다는 이상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아지에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 걸리를 없애야 한다며 린다를 설득합니다. 1999년 9월 10일, 걸리는 그녀의 직장인 은행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평소 착실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알렸기에 그녀의 동료들은 오전 8시 10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디아지엔이었지만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그날 디아지엔은 차를 몰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으로 장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걸리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강한 표백제 냄새를 맡은 경찰은 누군가가 많은 양의 혈흔을 없애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DNA와 고양이 털도 발견되었는데 그 고양이 털은 린다의 고양이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디아지엔의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고양이의 주인인 린다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린다는 디아지엔을 성공한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걸리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디아지엔이 싱글인 줄 알았다며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린다는 사실 걸리가 다니는 은행과 여러 번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또한 9월 9일 아침 린다가 긴 검을 구매한 증거를 찾게 됩니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뉴멕시코 벨렌에서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곳은 엘버커키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숲으로 우거진 벨렌 캠핑 구역의 텐트 근처에서 걸리의 옷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옷 가까이에 강력 접착 테이프 하나가 떼어져 있었는데 그 테이프에 린다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인근 도로에서 또한 걸리의 지갑과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들이 발견되면서 린다와 디아지엔은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디아지엔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면하고자 2002년 1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고 그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린다의 재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수사관들이 린다의 집을 수색하면서 외계인과 reptilian 외계 생명체에 관한 수많은 이상한 그림과 비디오를 찾아냅니다. 린다의 재판에서 증인들은 린다가 자신을 여왕이라 믿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reptilian 여왕들을 물리치려면 칼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진술합니다. 디아지엔은 또한 이 재판의 증인으로 진술하게 되는데 그는 린다는 죄가 없으며 모든 음모는 자신이 꾸민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는 진짜 용의자는 자신의 친구인 빌 밀러이며 그가 캠핑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공범이라고 진술합니다. 빌의 DNA도 걸리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디아지엔은 수사관들이 찾은 린더를 공범으로 몰고 가는 증거들이 사실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 주장합니다. 디아지엔은 이 증언을 하는 중에 얼굴에 미소를 띄었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죄책감이나 회한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2년 10월 25일 린다 해닝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7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빌 밀러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만 인정되어 겨우 1년의 보호 관찰만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디아지엔은 그가 받은 징역형에 대해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과 린다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증거를 경찰이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했기에 그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술책으로 보입니다.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형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혼의 자식인 그의 아들은 디아 지엔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던 지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오늘도 스트렝지 앤 솔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미스테리한 해결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